아니, 한국 사람들을 왜 이렇게 중국어를 못해?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베를린의 한 교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교실의 학생들도 한국 학생이 말해 세상을 보는 방식마저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어느 추운 아침, 우리 작은 교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면서 하얀 벽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교실 안에는 책과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창가 옆 제자리에서 앉아 있었고 노트북 위에서 펜을 콩콩 두드리고 있었죠. 제 주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프랑스, 일본, 스페인,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대학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업 이름은 그레타 선생님의 언어와 문화였어요. 그레타 선생님은 교실 앞에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짧은 은색 머리에 눈매가 날카로우신 분이었죠. 항상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셔서 우리를 멈춰 세우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요. 그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좋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손뼉을 한번 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모두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꼭 무언가 놀라운 걸 알려주시곤 했거든요. 선생님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나라가 중국어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말은 잘 못할까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상했어요. 어떤 나라가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뒤쪽에 앉은 맥스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혹시 독일인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제 옆에 앉은 친구 레나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미국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이요? 맥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진짜요? 근데 걔네는 다 잘하지 않아요. 몇몇 학생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잘 보고 멋진 기술도 만들고. 맞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하지만 중국어 말하기에서는 아직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도요. 그 말은 저한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레나를 바라봤어요. 레나도 저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맥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레나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 걔네도 아시아인이잖아. 중국어가 좀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글자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우리 둘이 속삭이는 걸 들으시고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맥스랑 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게 꼭 나라끼리 가까운지 생긴 게 비슷한지 하고만 관련 있는 건 아니랍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못할까? 그리고 그 문장을 밑줄 쫙쫙 2번 그었어요. 교실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전혀 맞지 않는 퍼즐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칠판에 중국어 글자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모두 조용히 그걸 바라봤죠. 무슨 뜻인지 짐작해 보려고 애썼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못할까?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그 답이 정말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맥스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가방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더니 노트북을 꺼냈어요. 마치 무언가 임무를 맡은 사람 같았죠. 안녕?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왜? 그레타 선생님이 하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 한국 얘기, 중국어 얘기. 왜 그런지 꼭 알아야겠어. 한국 사람들이 왜 중국어를 잘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너 언어 탐정이 되려는 거야? 맞아, 그가 말을 끊으며 대답했어요. 언어 탐정. 참을 수 없어서 웃고 말았어요. 좋아, 셜록 홈즈. 맥스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탐정에게는 단서가 필요하지. 그래서 인터넷부터 찾아봤어. 그는 여러 탭을 눌러가며 정보를 찾았어요. 대부분 영어였고 몇 개는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이었죠. 그리고 서울거리에서 밝은 노란색 재킷을 입고 크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 사람이 루카스야, 맥스가 말했어요. 브라질 사람이야. 중국어를 3년 동안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공부했대. 저는 화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루카스가 영상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이야기와 왜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 말하기가 어려운지 얘기할 거예요. 그 단어 말하기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중국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맥스가 영상을 멈췄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더 봤어요. 루카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은 좋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만 중국어를 공부해요. 수백 개의 한자를 외우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는 않아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말하며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맥스가 의자에 기대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연습은 안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책만 읽으며 축구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지. 맥스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었어요. 맞아. 공을 차야 해,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기 연습을 안 하면 입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는 거지. 맥스가 화면에 더 집중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문제야. 한국 사람들은 단어를 외워. 열심히 공부하지. 그런데 말은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암기하기, 시험 점수, 읽기 쓰기, 하지만 말하지 않기. 이게 바로 패턴이야, 그가 말했어요. 이걸 더 잘 이해해야 해. 맥스가 정말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진짜 언어 탐정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 내내 우리는 더 많은 영상을 봤어요. 한국 학생들 영상도 있었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영상도 있었죠.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사실 암기는 잘하는데 실제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였어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는 않아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노래처럼 반복되었어요. 맥스가 노트북을 덮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첫 단서를 찾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미스터리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조용한 목요일 오후였는데 맥스가 마치 폭풍처럼 도서관에 뛰어들어왔어요. 레나. 그가 속삭이면서 소리쳤죠. 저를 손짓해 불렀어요. 들어봐. 인터뷰를 하게 됐어. 책에서 눈을 떼고 저는 물었어요. 인터뷰? 누구랑 하는데? 진짜 한국 학생이야.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우라는 교환학생인데 10분 후에 올 거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큰 일이었어요. 우리는 영상도 보고 블로그도 읽었지만 진짜 한국 사람과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바로 지금까지는. 노트북과 노트를 챙겨 창가 근처 조용한 자리를 찾았어요. 햇빛이 바닥에 네모 모양으로 비치고 공기는 종이와 나무 냄새가 났죠. 얼마 후 지우가 들어왔어요. 긴 갈색 코트에 초록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어두운 머리는 낮게 묶은 포니테일이었고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맥스랑 레나 맞죠? 그녀가 말했어요. 맥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모두 앉았고 맥스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우 그가 말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 말하기를 잘 못한다던데 사실이에요. 지우가 웃으며 머리를 갸웃했어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전혀 긴장하지 않은 듯 솔직했거든요. 그녀가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에서는 언어 시험을 너무 많이 봐요. 영어 시험, 중국어 시험, 심지어 한국어 시험도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요. 수천 개 한자를 외우죠. 그런데 잠깐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말하기는 맥스가 대신 이어 말했어요. 맞아요. 말하기 연습은 많이 안 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스가 빠르게 노트에 적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왜 연습을 안 해요? 지우가 한숨을 쉬며 잠시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시험에 말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시험에 말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 많은 것을 설명해줬어요. 레나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말하게 하지 않아요? 지우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시험 점수가 중요해서 읽기와 쓰기에 집중하거든요. 말하기? 별로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무서워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업에서 실수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래요. 그 느낌 때문에 조용히 있고 싶어져요. 혹시 모르니까요. 가슴 한쪽이 뭔가 뭉클했어요. 지우는 예전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을 꼭 모으고 있었죠. 실수하는 게 무서워요. 시험에 말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맥스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도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거구나. 맞아요, 지우가 말했어요. 우린 한자를 외우고 시험 점수는 높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저는 맥스를 힐끔 봤어요. 그도 웃지 않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가 우리 둘을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좀 슬프게 들렸죠? 맥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시험 압박이 너무 심하고 말하기 연습이 부족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까지. 맞아요, 지우가 말했어요. 우리는 중국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무서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들리는 건 배경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와 다른 테이블에서 누군가 타이핑하는 부드러운 소리뿐이었죠. 인터뷰는 끝났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맥스가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우리 두 번째 큰 단서를 찾은 것 같아 그가 속삭였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했어요. 다음 월요일 맥스가 또 일찍 학교에 왔어요. 이번에는 탐정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야 해, 그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아낸 것들. 한국에 대해서 왜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지, 지우에 대해서 말이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맥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레타 선생님, 레나랑 제가 반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레타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라고 하셨어요. 맥스와 저는 교실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맥스를 힐끗 봤더니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냈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우리가 알아낸 이유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요. 맥스가 시작했어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빨리 덧붙였어요. 정말 똑똑해요. 맥스가 계속했어요. 시험 공부만 하기 때문이에요. 높은 점수 받으려고 배우는 거죠. 제가 말했어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요. 맥스가 말했어요. 저는 반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함께 말했어요. 교실에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레타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라는 거야? 맞아요. 맥스가 대답했어요. 배우는 방식 문제고 또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뒤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네, 맥스가 말했어요. 실수할까봐 무서워요. 틀린 말을 하면 누가 웃을까봐 걱정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두려우면 조용히 있게 돼요. 많이 알아둬요. 그때 지우가 손을 들었어요. 이날 게스트 학생으로 우리 반에 왔거든요. 모두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일어나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아마도 어떻게 배우는지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슬프거나 화나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이 느껴졌어요. 지우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실수가 나쁘다고 배워요. 하지만 어쩌면 실수하는 게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배워야 해요. 몇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관심 없던 학생들도 귀를 기울였죠. 한 남학생 조나스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이 이야기가 프랑스어 수업이 생각나네요. 항상 말하기가 너무 긴장됐어요. 다른 여자 학생도 덧붙였어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영어 수업에서 억양 때문에 항상 걱정했거든요. 맥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마 한국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우리 모두 말하기 연습을 더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말하기 연습을 더 해야 해요. 맥스가 똑같이 말했어요.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우리 모두 큰 걸 배운 것 같았어요. 어떤 교과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중요한 것을요. 그레타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맥스와 레나 그리고 지우에게 고마워요. 오늘 수업이 제가 계획한 어떤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단지 읽고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고 용기 내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크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자였죠. 자리에 돌아가는데 지우가 살짝 몸을 숙여 속삭였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진짜 배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는 사람이요. 학교 과제가 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바뀌었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후 맥스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가 말했어요. 짧은 영화처럼. 우리가 한국 학생들에 대해 배운 걸 보여줄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영화? 편집하고 음악 넣는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제목은 공부만 하지 말고 말하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맥스가 카메라를 학교에 가져왔어요. 진짜 카메라였죠. 삼각대에 마이크도 있었어요. 내 사촌이 영화 공부해. 그가 말했어요. 빌려줬어. 그래서 우리는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우를 다시 인터뷰했는데 학교 정원에서였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그녀가 말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말해도 괜찮아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두려움은 없었고 진실만 있었죠. 우리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에 넣었어요. 중국어 한자가 가득한 페이지, 쌓인 책들, 빨간 점수가 잔뜩 적힌 시험지들. 그리고 전에 봤던 브라질 유튜버 루카스가 서울에서 보낸 짧은 영상도 넣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외워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 가장 좋은 부분을 넣었죠. 지우와 친구들이 중국어를 말하는 모습이에요. 완벽하지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지만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어요. 작은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계속 말했죠. 그 장면에서 나는 조금 눈물이 났어요. 2주 동안 촬영과 편집을 하고 나서 우리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그냥 재미로 나누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영상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심지어 언어 전문가들까지도요. 댓글을 남겼어요. 내가 배우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수업에서 말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한국 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응원해요. 한국 사람들도 봤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말하기에 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실수가 있어도 중국어로 말하는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지우는 조금 유명해졌어요. 독일의 여러 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작은 언어 회의에서 발표도 했어요.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말해도 괜찮아요. 맥스와 나는 그녀 강연 뒷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친구들처럼 웃고 있었어요. 행사 후 그레타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너희 둘은 정말 좋은 탐정이었구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맥스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더 잘 알게 됐어. 나는 덧붙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에요. 지우가 우리 옆에 와서 작은 찻잔을 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 조금 더 친절함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 조금 더 친절함도 필요해요. 그 문장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반 친구들은 더 이상 한국 학생들을 놀리지 않았어요. 존중했죠. 어떤 친구들은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음식도 먹고 학교도 보고 아마 한국어도 조금 배워보고 싶다고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 언어 문제를 배운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것을 배웠죠. 모든 배우는 사람을 존중하라. 말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배움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훈은 언제나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